이제 마지막 주 수업입니다. 자, 그래서 사회복지법제화 실천로 이 책 언제 다 끝날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. 사회서비스법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4대 보험이라든가 기본법 빼고 다른 법을 다 모아놓은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유아 보육법인데 영유아 보육도 이미 뭐 저 아동복지론이나 뭐 이런 거를 들으셨다 그러면 더 말할 게 사실 없어요. 이것도 보육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. 그래서 393쪽에 이제 그 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, 자, 영유아의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보육 이념이요. 첫째, 자,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. 자, 둘째,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셋째, 영유아는 자, 당연히 차별받으면 안 되죠.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얘기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393쪽에 맨 아래 문단 입법 배경과 연역입니다. 자,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고, 자, 여기에서 이제 아동복지법의 뭐 타가소 설치 근거를 삭제한 다음에 이제 내무부,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러다가 이제 그 91년도에 393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. 19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제 통합됩니다. 다시 이제 영유아를 이제 별도의 어떤 그 정책 대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394쪽에 맨 위에 보면은 뭐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별게 다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가소라는 단어가 분명히 전 이걸 들었던 세대거든요. 그런데 이런 얘기 다 없어지고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제 관할로 이게 돼 있는 겁니다. 자, 394쪽에 이제 맨 아래 문단에 영유아라고 되어 있죠. 네모칸에요. 자, 영유아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하고 6세 이상을 이제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뭐 보육 실태 조사 해가지고 뭐 이거 뻔한 얘기들이니까 넘어가고요. 396쪽입니다. 자, 어린이집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위에 네모칸입니다. 직장 어린이집이요. 자,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, 자, 직장 어린이집은 이제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. 이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 싶으면 이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그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와서 회사에 와가지고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와가지고 견적을 내요. 이 공간에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꾸미면 되고 얼마의 돈이 들고 이 견적을 내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제가 다른 일을 할 때 다른 어떤 그 보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일을 할 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신입 공무원이나 신입 공기업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. 이게 이런 게 없는데 저쪽에다 아이 맡기고 오려면 이게 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.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중요해요. 갈수록 중요하죠. 이게 만약에 아이 이거 키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저 직장 일단 아침부터 그 사람의 컨디션이 이게 좀 깨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직장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97쪽에 자, 아래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놀이터 설치. 자, 놀이터가 이제 요새는 뭐 놀이터에서 안 노는 아이들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놀이터는 중요해요. 중요하고 그 요새는 놀이터가 모래가 아니잖아요.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 그 재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? 왜냐면 이제 개나 고양이가 이제 막 그 모래에서 놀고 그러면은 이게 그 진드기 같은 게 아이한테 옮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놀이터를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이게 뭐 놀이터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설치를 하죠. 자, 이게 이제 일본도 제가 보니까 이 놀이터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그런데 이렇게 덜 화려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우리는 뭐
기구도 좀 예뻐야 되고 뭐도 이게 일본이 오히려 덜 화려해요. 놀이터 같은 경우는요. 그런데 이제 그 비장의 무기가 있더라고요. 이번에 제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가지고 놀이터까지 다 둘러봤는데 걸어가면서요. 이 일본이 또 이게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이 발달한 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뭐 피카츄 뭐 이렇게 캐릭터 있잖아요. 그 이제 호빵맨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호빵맨 박물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다 데리고 와요. 후쿠오카 기준입니다. 호빵맨 그 전시관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. 거기에다 아이를 다 해놓으면 아이들끼리 잘 놀아요. 일단 캐릭터가 이렇게 큰 게 있고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하죠. 일단 뭐 지키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왜 그 범퍼카라 그러죠? 우리 놀이동산 가면요.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차 이렇게 아이 한두 명씩 타고 이렇게 달리는 기차도 이렇게 돼 있고 좋더라고요. 제가 딱 봐도 이렇게 멀리서 딱 봐도 이게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돼 있구나. 제가 금방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놀이터가 좀 허술해도 캐릭터를 앞세우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스타필드 같은 거예요.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고 이게 이렇게 얘네들은 접근을 하구나.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398쪽에 우리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동그라미 3번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설치. 자,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람은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,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됩니다. 이거는 할 수 있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이 해놓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마다 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 가운데 아주 이제 특수하게 좀 그 이상한 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. 자, 그래서 이 폐쇄로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확 법제화가 된 경우에 속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403쪽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6번 어린이집 평가죠. 인증평가라고 하죠.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, 이용자 만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자, 재정적, 행정적 지원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평가 인증 받다가 거의 뭐 시간을 다 보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항상 평가를 해요, 어린이집은요. 그리고 뭐 아이가 뭐 조금 이렇게 뭐 다쳤다 그러면 즉시 보고하게 돼 있고 아주 이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부의 이런 어떤 절차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제 학부모들은 뭐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기도 한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뭐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이 끊임없이 보고해야 되고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인증받아야 돼요.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. 그 다음에 뭐 원장 선생님부터 그냥 일반 선생님들까지도 뭐 면담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잔업이 많아요. 뭐 색종이 오래 붙이는 것부터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집을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아주 아이가 그리고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참 난감해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서류 작성하는 게 많아요, 이게.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에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를 아신다고 하면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를 이제 직감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404쪽인데 404쪽에 이제 양바로 2번은 양육수당이라고 돼 있어요. 자, 양육수당에 우리는 이제 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, 양육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고 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양육수당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, 무상보육이죠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상보육이 더 이제 무상보육 더하기 더 많은 서비스가 아마 더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.
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이른바 유보통합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유보통합에 관련된 논의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작년인가요? 작년 여름에 이제 유보통합을 좀 해달라는 쪽으로 좀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뭐 아주 제가 당황스러운 발표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요. 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 500명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유보통합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아주 뭐 쟁점이 다양한데 그 쟁점에서 이제 그 쟁점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헤쳐 나가면서 이제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봐요. 그래서 유보 통합 같은 경우가 아동보육법에서는 이제 좀 가장 핵심적인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